안녕하십니까. 하노이 닥터 황기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영기 교수님을 모시고 글로벌 아카데미 과정 모시고 오늘 두 번째 이영기 칼럼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의 주제인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제가 3분 정도에 걸쳐서 잠깐 화면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보시면은 이 그 사무실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모여 있는데 이게 사무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발리입니다.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회의하는 모습이 이 사람들이 노트북 하나만 들고 전 세계를 누비는 이른바 디지털 노마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워크 온라인에서 일하고 어디든지 여행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라이브로 일한다, 이런 컨셉을 갖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이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관심은 없었으나 최근 한국에서 온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체 하는 대표님들이 저를 한번 찾아서 오셨는데, 그분들이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서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를 대상으로 하는 그 건물을 매입하고 개발하는 그런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 들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요, 이런 분들은 그 디지털 노마드들은 이런 해변에서, 발리가 이제 해변으로 유명하니까 이렇게 이제 일과가 끝나면은 맘대로 논다, 뭐 이런 환상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를 비롯한 특히 베트남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국이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트남도 그에 못지않게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하나 내지 두 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고 베트남인들 모두가 디지털 노마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또 가방 안에 맥북, 노트북하고 또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가는 곳이 모두 사실 사무실이니까 저도 사실은 디지털 노마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트남 일종의 디지털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도 이렇게 보면은 그 이다큐먼트, 모든 정보 문서를 갖다가 이다큐먼트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물론 굉장히 지지부진하겠죠. 왜냐하면은 물론 생각이야 디지털 이코노미가 향후 베트남 경제를 이끌고 또 더욱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베트남에서는 내부 정부적인 저항도 많고 아직도 다 손으로 수기로 작성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디지털 쪽과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러한 그 디지털 노마드들은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는 사실 중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것은 우리 그 뇌에서 생각할 때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또 기타 뭐 섹스 중독이나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뇌 영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중독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위험성이야 최근 논문도 여기 보시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서울의과대학의 민경복 예방의학 교수팀이 발표한 바도 있듯이 보시면은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은 그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 통제와 충동 조절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서 보면은 대뇌 부위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는 뭐냐?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중독이 저도 있고요. 저도 알코올 중독, 최소한 1돈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대인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을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피할 수 없는 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마약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베트남도 마약의 청정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면은 베트남과 필리핀 간의 경찰이 같이 이제 메콩, 특히 남부 지역, 메콩 델타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 있어서 이 마약에 굉장히 유통이 많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문제고, 한국도 물론 당연히 최근 뉴스를 보면은 한국도
이 그 물뽕을 비롯한 수많은 뭐 메탐페tam이라든지 히로뽕이죠, 일루른바. 거기다가 뭐 기존의 마약들, 뭐 최근 버닝썬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이것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다 뭐 일종의 뭐 스마트폰 중독과 연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도 여기 보시면은 구글 검색을 제가 비트코인이라고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비트코인의 그 가격이 얼마로 나옵니까? 이게 어떻게 읽혀집니까? 9,300만 동으로 뜨죠, 그죠? 코인 하나 가격이 이렇게 이 가격이 실시간으로, 그죠? 비트코인 가격이 또 이렇게 보면은 실시간으로 계속 가격이 변동되면서 많은 양이 베트남에서도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 모시고 질문드릴 여러 내용 중에 이게 핀트가 맞나마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 베트남에서도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그러한 이제 이 디지털 노마드들이 물밀듯이 인도네시아 발리로 몰려오고 또 베트남으로 몰려오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우리 방금 모실 이영기 교수님께서는 베트남에서 그거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로서 제가 모시고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이영기 교수님 다시 선배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이영기 칼럼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교수님의 좀 말씀을 이것저것 여쭤보고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분에 공부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디지털 노마드 뭐 요새 많이 회도되는 단어인데 디지털 뭐 잘 아실 거고 노마드라는 건 뭐 이제 아시겠지만 유목민 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까? 요새는 이게 긍정적 의미로 많이 작동하죠. 네. 그래서 발리 섬이라든지 아니면 밥다야 뭐 멋진 야자수 그늘 아래서 네. 노트북을 켜놓고 휴대폰으로 테더링해서 편안하게 업무를 보고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결제받고 네. 그다음에 타월 들고 그다음에 해변으로 멋진 가서. 바자로 또 아가씨들하고. 뭐 그건 각자 차이고 예. 자 이런 식의 꿈 같은 삶 내가 원할 때 일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내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모든 직장인의 꿈 같은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죠. 아직은 주로 이런 그 전문 직업들 특히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컨설턴트나 디자이너 또 소설가 이런 젊은 칼럼니스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아주 멋진 삶을 즐기고 있는데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추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이걸 또 다르게 정의하면은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이제 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으로 대폭적인 변혁기를 맞고 있다. 네. 우리 가만히 보면은 어릴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분필이 날라오고 네. 나가서 잣대기로 몇 대 맞고 예, 많이 맞았죠. 네. 손 들고 네. 벽 보고 이게 규율이라는 게 그 사회가 그 조직이 정한 틀에 얽매여서 자라도록 교육을 받죠. 사실 우리가 받은 교육의 대부분은 그런 틀 안에서 좋게 얘기해서 검증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에서 편안해하는 어떤 그 틀에서 네. 머무르도록 교육을 받은 겁니다. 길들여진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기 교수님 학번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지요? 제가 대강. 73학번입니다. 73학번이요. 아, 그러니까는 이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많은 젊은 세대들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조금 그죠? 예, 네. 연식이 됐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서 느끼는 놀라운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남을 위해서 일을 해왔다. 네. 조직을 위해서 일을 했고 항상 남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익숙해져 있다. 이게 좀 심해져 가지고 네.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패션, 획일화된. 예, 그다음에 이런 그 액세서리 같은 것도 네. 남을 의식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소위 명품이 잘 팔리는 이유죠. 그런데 이 디지털 노마드는 정반대입니다. 네. 남을 위해서 일하질 않아요. 아.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남이 자기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거죠. 너무 개인주의화된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군요. 이게 네. 이제 우리가
이 4차 산업의 혁명의 그 핵심을 커넥티드 초연결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전 세계가 인터넷 그런 디지털 IT 기술로 해서 항상 연결되고 항상 모든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죠. 네. 이러다 보니까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노마드가 새롭게 조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동일한 작업 환경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노트북, 휴대폰, 네. 탭, 뭐 네. 이런 몇 가지 그 IT 디바이스죠. 네. 이런 그 IT 기기들을 가지고 네. 그런 인터넷이 제공이 되기만 네. 하면 네. 알프스의 몽블랑 꼭대기가 됐든 네. 남극이 됐든 네. 아니면 심지어는 바다 위에서 네. 멋진 그 튜브 펼쳐놓고 네.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연결만 되면은 그죠? 연결이 그것이. 됩니다, 이제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개인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공을 갖춰야 돼요. 전문성을 갖추면은 남들이 찾아오죠. 그렇군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고 한 분야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집중한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 노마드로 많이들 옮겨가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른 분들은 부러워하지만은 네. 거꾸로 하면은 자기 실력과 내공을 쌓아서 네. 자기가 누구든지. 원하는 네. 시간에 음. 원하는 장소에서 네. 자기의 그 핵심 가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해서 나눠줄 수 있는 네. 그런 직업은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능력 있고 재주 좋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럴 때 이런 테크놀로지에 어떤 배울 수 있는 접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디지털 노마드의 기회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보통 재능의 사람들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겠네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이 이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그 부의 기준이 네.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이제 구분되는.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나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 정보의 공유 쪽에 사실은 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런 이유가. 네. 네. 그 정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죠. 네. 부동산이 어디가 싸대더라. 이것도 좋은 정보고 네. 어떤 직종의 교육을 받으면은 지금 뜬 데더라. 네. 예, 뭐 이제 의사업종도 보면은 뜨는 그 분야가 있고 또 약간 좀 소외되는 분야들이 있는 게 이게 다 정보의 결과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의사 분야도 똑같이 교수님. 네. 잘 나가는 분야 있고 또 금방 몇 년 지나면 또 사양사로 떠지고. 그래서 네. 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은 이 단어는 최초로 네. 문헌상으로 보면 1997년, 네. 22년 전이네요. 네. 그때 프랑스의 자크 아틀리에가 21세기 사전이라는 걸 편찬했는데 네. 그때 처음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보편화 안 돼서 네. 디지털 노마드는 하나의 로망이지 현실화되지는 못했었죠. 네. 그야말로 유목민 몇몇 예. 그 좀 끼 있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 네. 그런 프로페셔널 직업을 하고 사진 찍는 그 네. 전문 사진사나 아니면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제한적이었는데 네.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그 국제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은 네. 인터넷에서 내가 작업 오더를 받아서 네. 주어진 시간에 내가 작업을 해서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이 이제 구애받지 않게 됩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벌써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있고 또 일부 기업은 네 가지를 지금 없애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가지요. 네. 사무실에서 네. 보고서 필요 보고서. 없다. 오. 왜냐하면 이 휴대폰으로 다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출장 갈 필요 없다. 아, 텔레컨퍼런스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메일도 필요 없다 그래요. 이메일도요? 이메일 어허, 사실 그런지 가만히 몰랐습니다. 보면은 네. 하루에 뭐 수십 통씩 들어오는데 예. 상당 부분은 이제 스팸으로 저절로 걸러지고 예. 나서도 오는 것들 아마 대부분 잘 안 볼 겁니다. 네. 특별히 관심 있는 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메일도 이제 점점 스팸화되는 거죠. 그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런 것이 네. 실시간으로 네. 전 세계가 커넥티드 초연결로 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연결되는. 하기야 그러니까 카톡을 많이 노마드- 하다 보니까 이메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디지털 노마드들한테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것에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가 필요 없다는 거죠. 회의가요? 예. 회의가 없어진다면 좋아할 분들 많으세요. 그죠? 교수님? 실제 네. 그 이 업무 그 태도에 대한 조사를 한 걸 보면 네.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대략 5.4시간이 요 아. 네 가지에 쏟는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한 2시간 정도는 미안한 얘기지만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아침에 출근하면 또 전날 뭐 축구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예, 이래서 좀 생산에 네.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적죠.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조차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지만은 네. 생산성은 미국의 반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네. 그거죠. 제가 베트남 왔을 때 보면은 이 베트남 분들이 새벽부터 새벽 5시, 6시부터 오토바이 타고 막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실제 생산성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다. 그런 예, 이유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몰입이라는 게 중요한데 몰입. 이 몰입이 사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기준 자체를 대폭 낮췄죠. 하루에 3시간만 일하면 성공이다. 하루에 3시간이요. 몰입해서 3시간. 네. 그래서 한 2000년대 초에 보면 많은 기업들이 네. 집중 업무 시간 네. 이래가지고 아침 출근하자마자 10시나 11시까지는 방문도 거절하고 전화도 거절하고 집중 근무하는 그런 캠페인까지 펼쳤는데 그렇군요. 그 배경은 이 몰입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디지털 노마드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공간에서 언제든지 몰입을 몰입할 수 합니다. 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가장 잘하는 일이고 그렇군요. 그럼 몰입이 되죠. 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몰입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사무실에서 네. 디지털 노마드들은 하루에 6시간, 7시간도 몰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예. 그럼 당연히 생산성이 2~3배가 되는 거네요. 훨씬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그 시간당 부가가치는 훨씬 더 높다고 네.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밖에서 볼 때는 멋진 네. 곳에서 맨날 노는 거 아니냐 그러겠지만은 네. 생산성을 놓고 보면은 네. 사실 높다고 봐야 됩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그 보통 보기에 한국처럼 그렇게 이 디지털 노마드들이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 환경이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있겠습니까? 한국같이, 그죠? 근데 왜 한국에서는 그런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그런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없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 이게 네. 조금은 좀 본질적인 문제를 좀 건드리게 되는데요. 네. 대학교 들어가면 그것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온 가족 심지어는 네. 뭐 마을에다가 프랜카드를 걸 정도로 축하를 네. 해줍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은 그 대학을 선택해서 평생 행복할 건가?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1년 후에 다시 재도전해서 다른 대학을 응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이제 편입을 하는 경우도 네. 있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자기 전문을 4년간 또는 5, 6년간 열심히 배운 사람들이 취직은 사회 나와서 하는 일은 엉뚱한 그 거. 분야하고는 또 관계없는 분야가 또 꽤 많죠. 네.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간접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엄청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는데 네. 이게 사회적인 어떤 낭비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아야 되고 아, 그거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쪽으로 이제 취미 생활이 되든 관심을 갖고 정보를 모으고 그다음에 사회에 진출하기 몰입해야 위한 내용으로 되겠군요. 예. 네. 그래서 대학이란 건 사실 사회에 나오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네. 봐야 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아주 좋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이제 인맥을 형성하는 좋은 기관이 되겠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몰입을 해서 네. 나중에 사회 나올 때 어떤 조직에 들어가도 좋고 네. 아니면은 일찌감치 개인이 역량을 좀 시도를 해서 네. 사회적으로 그게 인정을 받으면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를 찾아도 괜찮다. 네. 이런 것이 요새 이제 많은 데서 거론되는 워라벨, 워라벨이요? 예, 뭡니까? 워크하고 라이프하고 밸런스를 이루자. 아, 네. 이게 우리는 들어본 지금 것 세계 같아요. 최대로 많은 네. 시간을 지금 근무하는 것을 자랑하던 시대는 끝났다. 그렇군요. 이제는 가족도 생각해야 되고 자기 인생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직장과 워라벨이지. 이 가정의 밸런스를 맞추자. 밸런스를 맞추자. 네, 네. 워라벨. 이게 이제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책 중에 네, 하나입니다. 네. 이런 것도 역시 디지털 노마드들은 이미 일찌감치 이미 하고 있다. 예, 네. 워라벨을 시연하고 있다고 디지털 보는 거죠. 노마드들은 그렇게 워크와 그 가정의 밸런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자기가 좋아하는 네.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84학번이거든요. 네. 요즘 그 3, 40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 나이가 있는 세대인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이런 몰입에 대한 훈련이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남들이
주는 것만 했지 제가 어떤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훈련이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별로 경험한 바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어떤지 모르겠고 요즘 환경이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네. 거기에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네요. 네. 이거 뭐 가족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딸이 준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그게 네, 준이요. 예. 주니어라기보다 이제 디지털 노마드를 건너가는 그 중간 건너가는 단계, 중간 단계. 어떤 네. 그래서 뭐 이제 해외 각지를 다니고 있는데 네.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네. 그때 이 엑상프로방스에서 공부하는데 그 첫 과목이 엑상프로방스요. 엑상프로방스가 네네. 대학촌이죠. 예, 이제 예. 프랑스 남부 지역인데 네. 첫 번째 강의 제목 필수 과목이 네. 커뮤니케이션 앤 네고시에이션, 아, 소위 소통과 협상. 이건 도대체 나는 무역가가 될 것도 아니고 정치가가 될 것도 아닌데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엉뚱한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람이 네. 살아가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아. 프랑스 사람이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놀라운 게 우리가 네. 아이가 태어나서 혼자 막 빽빽거리고 울면은 네. 우리는 그냥 우니까 얘가 뭐 젖달라 그러나 뭐 오줌 쌌나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는데 이게 협상과 그다음에 소통을 시도하는 그렇죠. 거죠. 애기들도 협상하죠. 아이는 네. 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네. 우는 걸 표현했을 네. 뿐이지 자기는 이제 소통을 하는 거야. 엄마 나 지금 불편하거든. 그럼 이제 엄마가 역시 똑같이 협상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내고를 하죠. 우는 애기 못 당하졌습니까? 다 들어주게 되고. 아까도 젖 먹었는데 또 젖을 줄 거냐 네네. 아니면 얘를 좀 훈련을 시킬 거냐 이거 예. 네고시에이션입니다. 예, 예, 예. 협상을 하는 거죠. 이런 훈련이 협상을 하려면은 네. 내 주장만 해서는 안 되죠. 남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예, 예. 왜 그렇게 하는가를 이해해야 되죠. 네. 물론 아이는 아직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자연적으로 그런 걸 이제 키워갑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사회성이 커지는 건데 우리 사회 지금 최근의 단면은 이 주장은 하는데 협상은 많이 떨어진다. 입만 있고 귀가 없군요. 귀가. 네. 많이 좀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협상과 그 다음에 소통 예. 이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는 디지털 노마드다.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또 제가 디지털 새롭습니다. 노마드가 저에게도. 되면은 네. 자기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자기가 그 분야의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협상력이 생기는 거고 아하.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커넥티드 되니까 예.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죠. 아. 그런데 디지털 노마드의 특징은 나 혼자 잘났어가 아니죠. 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그 상대방 파트너의 얘기를 듣고 그에 맞추는 서비스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거는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건데 교수님. 네. 보통 디지털 노마드는 개인화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몰입을 하지만 네. 사실은 몰입을 하는 것과는 동시에 또 더 오픈 마인드로 많은 정보를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군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독불장군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나 혼자 최고야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예. 명이 길지 않을 것이 우려됩니다. 예. 그래서 이 소통을 하려면 열린 네. 마음으로 네. 항상 그리고 또 세상이 무지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변하는 건 우리 인터넷 따라가야 통해서도 되고. 배울 수 있지만은 네네.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네. 이 인간 사이 교류를 통해서 네. 많이 다져 나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어떤 그 오해랄까 약간 잘못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일부라도 다 소멸이 되고 말씀 들으니까 오히려 저라도 당장 뭐 아니라 준 노마드라도 저기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까지 듭니다, 교수님. 네. 저 역시 이제 한국에서 그 오랜 직장 생활하고 네. 뭐 반은퇴식으로 이제 하노이로 와서 네. 지금 이곳에서 공유 오피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네. 보니까 저도 이제 일종의 노마드 디지털 그러시네요. 노마드 네. 그 네. 촌에 입촌했다고 보는데 네. 촌을 까시는 분이죠, 그죠? 네. 그리고 저는 편한 시간에 일하고 네. 그 다음에 이 공유 오피스라는 것 자체가 네. 디지털 노마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거기 가면은 오피스가 바로 연결될 수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디지털 노마드들은 물론 이런 멋진 해변도 좋아하지만 네. 업무를 위해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공유 오피스를 네. 최우선으로 합니다. 네. 아마- 그 새로운 부동산 개척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 네. 하노이도 요새 그 네. 공유 오피스가 뭐 우후죽순 좀 생기고 있는데 네, 네, 네. 이제 그 중에서 이런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어떤 그 서비스 네. 그거를 위해서는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네. 그거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네. 그를 통해서
이 각 이해관계자들한테 네. 커넥티드 그 연결이 되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커뮤니티가. 그런 것이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 같은 의사들은 사실은 일부는 제가 디지털 노머드 할 수 있고요. 환자 볼 때는. 네. 그러나 환자가 콜하거나 예약이 잡히면은 꼼짝없이 그 스케줄이 묶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완전한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한국인이지만은 베트남에 살고 있는데요. 과연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가 많이 생성이 되고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베트남의 경제도 발전에도 견인차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교수님? 크다고 봅니다. 네. 베트남의 인구 구조를 보면은 예, 인구가 뭐 피라미드 그것도 이렇게 낮은 각도의 피라미드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예, 평균 연령 30.8세고 예. 그 35세 이하가 전 인구의 65%인가? 참 신기하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제일 인구가 많은 세대가 지금 초등학생들인데 아, 이게 이제 10년, 15년 후에는 이제 이 주 소비 세대로 올라오겠죠. 예, 예. 베트남은 미래가 굉장히 밝은 나라입니다. 젊군요. 그런데 베트남이 인터넷도 발달했을 뿐더러 네. 이 휴대폰 전 이거요. 세계 최대 공장이 지금 베트남에 있고 그렇죠. 삼성전자. 예. 네. 그다음에 이 휴대폰 팔린 개수가 1억 대가 넘었어요. 아, 베트남에서만 1억 베트남에서 대입니까? 1억 대 넘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미 네. 베트남 이제 자국산 브랜드가 네네네. 뭐 몇 가지가 나왔죠. 네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놀라운 변화인데 네. 그래서 베트남의 젊은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맥북이라든지 이런 네. 그 첨단 노트북을 쓰고 네. 그다음에 이 휴대폰도 삼성 갤럭시나 아니면 요거요. 아이폰, 애플 거. 예. 이런 식으로 뭐 고가품이긴 하지만 네. 좀 기능이 좀 다양한 것 예, 예. 그리고 이렇게 그 국제적으로 열려 있는 연결되는 네.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 얘기는 적어도 6천만 명 이상이 네. 디지털족이다. 아, 이미. 이미. 그죠? 네. 예. 그리고 제가 네. 놀란 게 그 시스코 시스템의 그 유명한 그 네. 텔레컨퍼런스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한국에서 네. 제가 자주 썼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 데이터는 공유가 되는데 이제 동영상이 무거우니까 좀 공유가 네. 안 됐는데 네. 베트남에서 개발한 일부 프로그램은 네. 텔레컨퍼런스가 이거 원격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이걸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걸로도 되고 아, 이게 보통은 네. 이제 데이터 파워포인트나 워드만 공유하는 그렇죠. 건데 그게 예, 예. 데이터가 가볍죠. 화상이 공유가 돼요. 동시에. 그래서 PIP를 해서 뭐 리얼타임으로요, 바꿔가면서 교수님. 리얼타임으로. 그리고 이 말도 인터랙티브하게 동시에 음. 상호 대화가 됩니다. 이게 베트남에서 개발됐어요. 아, 대단하네요. 그래서 네. 상당히 앞서간다. 그럼 저는 또 다른 꿈을 꾸는 네. 게 이 사람들이 지금 창업에 제일 그 몰입하는 거는 네. 휴대폰 앱, 네. 컴퓨터 앱이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이런 그 앱 개발은 전형적인 디지털 노마드죠. 네. 사무실도 필요 없고 아무데나 편한 데서 네. 서로 공동 작업해가지고 네. 완성을 시켜가는 과정이 대표적인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인구가 지금 아직 도시화가 35%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 농촌 또는 산악 지역이 있죠. 그럼 아직도 65%는 지방에 있다는 뜻입니까? 지방에 있는데 농촌에. 거기는 인프라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로도 그러고. 네. 근데 인터넷은 돼요. 아, 그렇다면은 이 인구를 도시로 끌어들이기보다 네. 그 사람들한테 디지털 온라인에 그쵸. 교육을 시켜주고 노마드가 되게. 예, 그다음에 지금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국제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이 한국 같은 앞서가는 나라가 네. 이 전체 프로그램의 틀을 잡고 네. 그 핵심되는 프로그래밍을 이제 좀 뭐 일본이나 이제 싱가포르 이런 애들이 하고 그 밑에는 그냥 코딩이에요. 단순 코딩인데 전문화된 거죠. 네. 이런 거는 베트남에서 자기 집에서 아, 논에서 단순 일하다 말고 작업이니까. 잠깐 들어와서 그거 좀 아. 봐주고 그리고 갖다 붙이고 예. 그리고 인터넷으로 던지고 그러면 자동 검색 프로그램에서 그 퀄리티 컨트롤하고 문제 없으면 그 다음에 무슨 페이가 됐든 그냥 은행 구자를 자동으로 돈이 꽂히고 이런 식의 구조가 빠르게 확산될 거다. 아, 특히 그래서 베트남이 유리하겠네요.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머리 좋고. 그것도 네. 디지털화된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우선 젊다. 예, 그래서 젊다. 그런 거를 네. 이 디지털 노마드에 맞게 이제 워라밸을 걔네 네. 그 사람들은 추구하죠. 그렇죠. 적당히 일하고 그렇죠. 적당히 놀아야죠. 뭐 교수님 방금 앱 개발에 말씀하셨는데 저만 해더라도
앱을 남의 만든 거 쓰기도 바쁘지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젊고 20, 30대가 아니고는 힘들지 않을까, 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은 뭐 2시간만 일해라 얘기할 네. 필요도 없죠. 네. 자기가 좋으니까 예. 날밤 꼬박 세워서라도 완성시키고 또 그런 걸 또 그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네. 또 많은 노력을 할 거고 네. 그래서 빠르게 여기는 발전하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베트남은 발전할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데요. 네. 명확한데 거기에 한국인이 기여할 바는 좀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네. 이 하이라키 그 상단 네. 이 또는 이제 글로벌 마케팅 이거를 이제 예. 한국이 해줘야죠.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이제 그 코딩이라는 이런 네. 그 전문적인 단순 반복 작업, 예. 예. 노동 집약 산업을 예. 그러니까 하이테크 노동 집약이죠. 예. 예. 이런 걸 이제 베트남이 맡아주는 구도가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베트남이 이 농업, 수산업 이런 걸 발달했고 그다음에 네. 어느 날 갑자기 최첨단 휴대폰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가장 베트남이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이 없다는 거죠. 허리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스개 얘기를 여기는 이제 전화기, 다이얼 전화기, 공중 전화기 없이 네. 어느 날 갑자기 이걸로 휴대폰, 스마트폰 네네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시골에 촌에 네. 있다가 갑자기 그래서 이거를 이런 변화가 이제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데 네. 여전히 제조라는 기본은 어느 사회나 있어야 됩니다. 네. 누군가는 망치 가지고 그 뚱땅거려야 근데 되고 베트남에는 제조 기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국의 중소기업과 연결을 하자는 거죠. 거기에 바로 한국의 기여할 바가 한국 있군요. 중소기업도 지금 고사 직전이잖아요. 네. 뭐 중국에 치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예, 지금 예. 침체돼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렇게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오늘의 주제와는 벗어나긴 합니다만은 교수님께 여쭤보면은 그 보통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대기업들이야 당연히 뭐 잘 나가고 재미를 보는 걸로 알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한국에서 와서 베트남에 제대로 이거를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그 네. 중소기업들이 이제 여러 단체로 묶여서 예. 베트남으로 활발하게 지금 시장 조사를 나옵니다. 네, 중소기업 뭐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관련 관변 단체도 있고 네, 또 각 지자체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 같고 네. 심지어는 뭐 향후에 뭐 아니면 향후에까지요. 뭐, 예, 그래서 전남 향후에 이렇게. 예, 최근에 지금 그 캠퍼스 K에 온 사람들은 그 전북도에서 농사 네. 짓는 분들이 야 우리 전북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네, 네, 베트남을 시장 개척을 좀 해보자.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넘어옵니다. 네, 네, 예, 참 좋은 방향인데 네. 이런 분들도 잘 활용하면 디지털 노마드의 좋은 점을 따서 음, 이렇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으로 네. 연결할 수 있다고 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그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은 베트남에서 이제 네. 성장해야 되니까 예. 경쟁력을 갖추고 예, 이거대로 팔면은 게임이 안 되죠. 예, 예. 여기에 이제 IT 한국이 앞서가는 네. 그 IT 기술을 조금 섞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햇삽 인증을 한다든지 그렇군요. 아니면 그 트레이스빌리티 추적 관리 시스템을 붙여준다든지 이른바 뭐 그 이제 원산지 추적한다든지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블록체인 기술 사용해서 FTA의 원산지 증명을 좀 쉽게 간다든지 네, 네, 네. 여러 방법들이 그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처음부터 마케팅을 해서 이 씨를 뿌리는 것부터 마지막 네. 수확까지 전 과정을 이 휴대폰으로 네. 볼 수 있게 해서 인증 조금, 과정. 예, 네. 좀 더 소비자가 안심하고. 네. 좋은 값을 받고 예, 예. 그리고 한국이 잘 하는 게 이 식품 포장인데 아, 냉동 포장 또는 이제 그 저온 살균 포장 네, 이런 걸 네, 참 네. 잘합니다. 네. 베트남이 할 지금 것이 없겠죠? 그게 필요해요 네. 지금 아, 당장. 굉장히 그 그래서 교수님께서 서로 좋은 아이템들을 협조할 여기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캠퍼스 K가 이제 그런 양 역할을 하고 예, 계시고요. 국가의 네. 중소기업 단체들을 많이 지금 네. 모아드리고 있죠.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이런 디지털 노마드는 제가 보더라도 현재의 대세고 곧 다가올 미래라서 저희 애기들에게도 애들에게도 이거를 교육을 시키고 알려주고 싶은데 또 이게 만만치가 않은 점이요. 애들이 이거를 좀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이것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 들여다보죠. 아이패드, 그 태블릿 들여다보죠. 컴퓨터면 들여다보죠. 그럼 눈이 나빠지죠. 또 중독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이것만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전통적인 교육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중독이 되어서 이것만 보려고 하고서 이거 뺐으면 운단 말이에요, 애들이.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알코올 네.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이나 중독입니다. 뭐 섹스 중독이나 뭐 다 똑같은 중독이거든요. 마약 중독이나 그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뭐 애플에
그 돌아가신 그 스티브 잡스만 하더라도 아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컴퓨터 중독시켜 놓고 정작 자기 자식은 이거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못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것도 일종의 밸런스인데 교육의 밸런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네. 그 중독의 증상은 그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 네. 이 성향을 보면 이제 충동적이고 네. 조금 이렇게 그 대뇌 전두엽이 좀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좀 이렇게 비어 있다 그럴까요? 저기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변한다고 거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그런 그 후유증도 좀 예, 개몽할 예.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 교육 방식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말씀하신 주입식 교육, 예. 정해진 틀 안에서 따라오도록 만드는 교육, 일방적이라는 거죠. 네. 이게 쌍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소통과 협상, 네. 커뮤니케이션, 네고시에이션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학교에서부터 아하. 그룹핑을 해서 네. 자유롭게 의견을 나오게 하고 그럼 애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아하. 사과를 까맣게 그리면 아우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죠. 그렇죠. 네. 세상에 까만 사과 네. 어딨냐고 야단치고 학부모 불러오라고 훌륭하죠. 이러면 네. 안 되는 네네. 거죠. 이런 창의적이고 살려주는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주눅이 들어서 고3 되면 그냥 1년 내내 교실 탁자에 자던 애가 그렇죠. 미국 건너가서 3일째 되면 살아나가지고 음. 이렇게 그 어디 뭐 천재가 운동부에 되고. 예, 주장도 네네네네. 하고 뭐 그런 이유가 뭔가 그건 미국이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거죠. 소통과 협상 환경의 변화. 그런 환경으로 예, 예. 다들 자기 예, 예. 의견을 말하게끔 해주고 조금 부족해도 자꾸 이렇게 지켜주고 예. 따라오게 하고 예. 그래서 이 더불어 살라 그러면 소통과 협상이 저는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결과적으로는 봅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을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결국 우리는 이 일종의 디지털 그 기기들 아이폰이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셀폰 또는 컴퓨터 또는 그 노트북들과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겠네요. 협상을 해서 재밌네요. 이것들과 저하고 타협을 해서 예. 제가 너한테 몰입은 100%될 수 없지만 적당히 쓰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야 네. 되겠고. 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네. 또 즐거움을 찾고 예. 그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A 네. 플러스가 되고 나서 훨씬 더 이게 좋아지는 네. 거를 체험을 해야 네. 대화에 몰입을 하게 되고 네. 대화에 이제 협조를 하게 되죠. 결국은 그 협상과 대화의 기술도 네.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통해서 교육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해야만 그죠? 네. 익혀갈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그것도 이제 우리 기성 사회가 네. 우리 젊은층 또는 미래 세대한테 보여줘야 될 네. 저 모범된 모습 네.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문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신문이 하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요. 그것도 그러고 뭐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좀 그, 네. 예, 보고 배울 만한 게 없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좀 앞으로는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 뭐 지금 굉장히 그 새로운 세계를 접한 듯한 느낌입니다만은 지금 당장 그렇다면은 뭐 미래는 그렇고 뭐 그렇다는데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교수님 지금 생활에 있어서 당장 우리에게 뭐 우리 그 많은 동료들 또는 교민들 또 한국인 전 세계 사람들 한국에 있는 분들 뭐 저희 딸아들들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도움을 받거나 해야 될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어떤 뒤지지 않기를 원하는 게 한국인들의 습성인데요. 베트남인들 마찬가지고. 뭐 그것도 더 압축을 해서 네. 예, 하노이에 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좀 주요 압축해서 네. 하면 네. 저희는 지금 다른 나라 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와 있는 거죠. 네, 네. 체제는 북한과 똑같은 공산주의고요. 공산주의요. 예. 아이, 무서워요. 네. 그래 뭐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농담입니다. 살아가는 체제 중에 하나인데 베트남 사랑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베트남이 지금은 우리보다 뭐 이 GDP 그 또 뭐 2,500달러 뭐 우리보다 우리 3만 달러 지금 찍었다 그러는데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하고 또 우리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자본이나 기술이 좀 열악하죠. 그러나 행복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민 행복도는 행복도는 훨씬 높고.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적어도 내가 50일에서 나 밖에 못 나가 이렇게 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유롭게 언제든 네. 나가고 네. 그걸 전혀 개의치 않고 굶는 것도 별로 없죠. 예. 네, 심하죠. 거꾸로 저희가 베트남에서 새로 깨닫고 네, 또 그걸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많다. 그래서 네. 이 차이는 인정해야죠. 차이는 네. 있습니다. 네, 차별은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을 뭐
뭐 존경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차이는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네. 될수록 우리 경험과 그 우리의 어떤 내용을 좀 나누는 근데 마음으로 그것이 디지털 노마드하고 어떤 관련이 있겠는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네, 게 이 네. 디지털 커뮤니티도 좀 많이 구성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베트남 사회에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우리끼리 모이지 말고 제가 보면은 사실은 뭐 20만, 30만이 육박한다고 하지만은 한국 교민들 여기 와서 베트남 주류 사회와 섞인다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끼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인촌에서. 예.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걸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네. 지금 뭐 교육 제도나 이런 우리 한국 사람이 베트남 학교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예, 이제 예.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제약은 있는데 예. 우선 친구들끼리라도 네. 예, 또는 뭐 저희 어른들은 이걸 이런 통해서. 네트워크 네. 이런 그 온라인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네.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예, 게. 그러면서도 네. 이제 오프라인에 모이게 되면은 또 그런 데 적극적으로 음. 참여해서 조금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네. 어떤 그 소양을 보일 필요가 있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 또 얼핏 생각나는 것이 교수님께서는 코이카 자문관으로 활동하실 때 그 한국과 베트남 간의 글로벌 CEO 과정 주임 교수로서 굉장히 수십 회 그 교육 그 CEO 과정을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의 그 이 아주 리더들을 그 리더들의 공동 커뮤니티를 생성해 오셨습니까? 네. 그걸 3년 넘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것의 경험을 빗대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좋은 지적이신데 네. 지금 여기 와 있는 한국인들이 사실은 이제 베트남의 그 경쟁력, 네. 뭐 대부분은 이제 노동 생산성, 이 노동 원가가 좀 좋게 싸죠. 해서 임금이 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주 이유고 내수 네. 시장도 있고 네. 또 FTA를 활용한 여러 가지 또 부대 네. 효과도 있겠죠. 네. 근데 제일 큰 이유는 어쨌든 임금이 싼 겁니다. 그거죠. 그 대신 이제 생산성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많이들 진출을 했죠.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면 베트남의 현지 리더들과의 그러니까요. 어떤 그 인맥이 필요합니다. 인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네. 니즈가 있었고 네. 베트남에서 또 리더들은 한국의 발전된 경험, 배우고 특히 싶고. 이제 이 네. 그 고도 압축 성장, 예, 예. 뭐 인류 역사상 그 유례가 없잖아요. 예, 예. 이런 거를 베트남도 하고 싶으니까 네. 그 기업 측면에서 또는 네. 뭐 이제 금융계 이런 다방면으로 그런 걸 배우고 싶어하죠. 네. 그리고 한국의 투자금도 많이 좀 받아들이고 받고 싶고, 싶고. 네. 기술 이전도 받고 싶고 기술 이전. 이런 양쪽의 니즈가 맞아진 네. 게 글로벌 CEO CEO 과정. 아카데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3년 동안 했는데 네. 3년 동안 약 한 150명 지금 동문회가 생겼습니다. 굉장한 업적이십니다. 예, 네. 그런데 사람 구조를 보면은 네. 베트남이 70명, 네. 한국이 80명이고 아주 딱 동등하게 거의 반반이네요. 비슷합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고위 공무원부터 이제 네. 일반 기업직까지 다양하게 네. 또 변호사, 회계사 이런 네. 전문직도 많이들 들어오셨고 네. 또 남녀 구분을 봐도 네. 여자가 3분의 1 정도 한 어우, 50명 가까이 그렇습니까? 되고 남자가 대단하네요. 한 100명 네. 됩니다. 이것도 또 뭐 나쁘지 않은 그 구성비죠. 굿 밸런스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게 베트남이 대략 제가 느끼지만은 네. 이제 뭐 모계 사회는 아니지만은 네. 여성의 사회적 진출, 사회적 네. 리더십이 아주 돋보이는 나라죠. 예, 예. 그래서 여성의 날도 1년에 뭐 2번씩이나 있고 2번씩이나요. 예, 네. 사회적인 어떤 여성에 대한 대우나 이런 네. 기대치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떤 그 리더십을 갖고 활동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저희가 하는데 그때 많이 느낀 게 양쪽의 관습과 또 어떤 그 사회적 그 제약, 규제 이런 것들의 차이가 많다. 저희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말씀이시죠. 예, 저희는 그 어떤 때는 베트남 그 전문 인력이 와서 강의를 하시고 어떤 때는 한국 분이 와서 네.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100% 네. 순차 통역을 했죠. 아. 전 과정을 통역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어떨까 그랬는데 의외로 다들 잘 받아들여 주셨고 제가 놀란 거는 그 3시간 동안의 강의 시간보다 네. 네. 그 끝나고 나서 애프터가. 이후에 인적 네트워크가 훨씬 더 왕성하게. 활발하고 좋더라. 네. 한 번은 한국 분들이 네. 한국 식당으로 초대하고 한 번은 또 베트남 분들이 베트남식으로 한 번 또 초대하고 또 한 번은 둘 다 모여서 고아원도 찾아가고 그러다가 또 친구도 되고 네. 친구도 되고 사업도 하고 여행도 하고 네. 골프도 치고 네. 아주 다양하게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플랫폼을 깔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모일 여지는 참 많다. 앞으로도 교수님 또 그런 활동을 계속 또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번에 바빠서 못 참여했는데 이번 다음 기는 저도 한번 글로벌 CU 과정에 환영합니다. 참여할까 제가 지금 예. 원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기 예. 바랍니다. 제가 뭐 오랜 시간을 이렇게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이영기 칼럼 제2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단기의 최고의 압축 성장을 증명해낸 세계 유일한 사례인데요. 과연 지금 현재 그 한국 상황을 볼 때는 그러한 성장 동력이 이미 식고 있고 올해나 내년 전망이 매우 어두운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족의 DNA 안에 이러한 협상과 그 대화를 통한 이 디지털 노마드적인 어떤 유전자는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가 제가 있습니다만 저의 우려가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기후에 불과한지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DNA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유례없는 고도 성장, 네. 압축 성장한 거는 사실이지만 네. 명과 암이 있죠. 네. 예, 그래서 많은 좋은 면도 있었지만은 또 어두운 면, 또 불편한 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배워야 될 건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됩니다. 예, 잘한 것도 배워야 되고 그렇군요. 또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죠. 안 되는 것도 배우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대기업 중심으로 네. 이렇게 정부에서 유도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론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소위 양극화라 그러죠. 네.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유럽이나 일본을 보면은 사실 네. 이렇게 국제적인 대기업도 뭐 있지만은 대부분 아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 뭐 소파를 만들든 네. 이 공장에서 무슨 조그만 밸브를 만들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거죠. 또 가방 하나 만드는데 세계 최고의 브랜드 로열티를 네. 갖고서 세계 네. 시장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중소기업이 커야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한 비즈니스 체계인데 그렇군요. 한국이 그게 약하군요. 우리가 그게 네. 약한데 이제라도 네. 우리가 이런 중소기업들을 정책적으로 글로벌로 키우자. 그게 바로 여기 이 디지털 농업 예, 필요한 그게 것이고. 이제 베트남에 오면 베트남은 그걸 필요로 하니까 아. 둘이 연결되려면 하지 말라 그래도 디지털 노마드가 돼야 네. 됩니다. 이건 뭐 바다 한가운데 모여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양쪽에서 기술 이전 같은 거는 얼마든지 네. 온라인으로 되고 네. 품질 확인, 교육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공동 투자라든지 지분 네. 인수 이런 것도 다 온라인으로 되고 아 그렇군요. 이래서 이 협업 모델이 이제는 이 세계의 장터 우리나라가 네. 세계 그 FTA에서 가장 우량국이고 아. 전 세계 3대 주요 시장을 다 우리는 FTA를 해서 아. 경제 영토라 그러죠. 그렇군요. 전 세계 경제 영토에는 칠레, 페루 다음으로 우리가 넓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 세계 영토의 73%가 놀라운 우리나라 사실이군요. 땅입니다. 전 세계 영토의 몰랐습니다. 73%예요. 자부심을 제가 가져야 되겠네요. 미국보다 넓어요. 아. 이걸 활용하자. 네네네. 활용하려면 디지털 노마드가 네. 앞에 선두 역할을 네. 해야 된다고 네. 저는 봅니다. 예, 오늘 교수님 말씀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마지막 말씀이 대한민국이 디지털 그 땅은 영토는 세계 1등이다. 아니 3등이다. 뭐 1, 2, 3등이 큰 1, 2, 의미는 3등. 없습니다. 예, 네. 거의 세계 1등이라 하셔도 거의 됩니다. 1등이다 예. 하는 놀라운 감명 깊은 말씀을 듣고 감명받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2회 또 감사드리고 곧 3회에는 또 우리 교수님이 더욱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뭐 그냥 끊임 막힘 없이 교수님이 그냥